그래도 많이 가꾸고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확실히 좋아 보여요.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 늙어 보이는 분들은 그런 것을 게을리했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런 공식을 얘기했어요. 자신의 현재 물리적 나이에 생물학적 나이에 곱하기 0.8.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0살이면 48살 정도의 신체 나이를 갖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확 늙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엄청 젊어 보이고 이 사람은 또 엄청 늙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꾸고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확실히 좋아 보여요.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 늙어 보이는 분들은 그런 것을 게을리했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심각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극한의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피부를 늙어 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많이 가꾸면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많이 안 했다면 나는 좀 나빠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피부과 의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나쁜 습관들이 피부를 점진적으로 나쁘게 할 것인가, 갑자기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우발적인 사고나 사건 말고 생활 습관에서 점진적으로 나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1번은 햇볕이에요. 지나친 햇볕은 시나브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피부를 나쁜 쪽으로 변화시켜요. 특히 우리 동양인들의 경우는 이제 색소 침착과 피부가 두꺼워지고 붉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고 이런 식의 광노화 현상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로 충분히 꼽을 만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절한 그 휴식. 이 휴식이 참 중요해요. 장꾸러기가 미인이라는 말 있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휴식을 취해야 될까요? 몇 시간을 수면을 취해야 될까요? 라는 식의 획일화된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인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피부는 반드시 나빠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양이에요. 이거는 특히 40대 이후 중년의 분들에게 특히 해당이 되는 건데요. 영양이 충분치 않으면 피부의 노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영양은 칼로리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영양소가 밸런스가 잡혀 있느냐, 특히 단백질과 또는 이제 신선한 야채, 이런 과일 이런 것들과의 어떤 조화, 그걸 통해서 건강도 다지고 또 피부의 탄력 및 피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양을 부실하게 생각하면 최악의 습관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꼽는다면 나쁜 거죠. 술, 담배. 나쁜 물질은 반드시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피부는 이제 그냥 우리 인체 조직의 하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 눈에 잘 보일 뿐이지 지나친 술과 담배는 반드시 피부를 나쁘게 한다. 술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죠. 담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발암물질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세포에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하는 사람은 피부가 반드시 빨리 나빠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늙어 보이는 사람들의 주름 같은 특징이 있을까요? 나이 들어 보이는 주름은 일단 굵고 깊은 주름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이마에 깊은 주름, 미간에 깊은 주름, 팔자가 깊은 주름, 눈 밑에 깊은 주름, 그리고 입꼬리에 깊은 주름. 이 모든 것들은 연령별로 차례로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젊을 때부터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 형태. 그래서 20대인데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 10살은 더 먹고 들어가죠. 정말 30대 또는 40대처럼 보여요. 미간에 또 깊은 주름이 있죠. 이것은 늘상 찡그리는 습관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러한 형태의 미간을 갖고 태어난 분들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5년에서 10년까지도 늙어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팔자주름. 깊은 팔자주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할 정도로 깊고 긴 팔자주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살이 두꺼운 분들. 이런 분들도 젊을 때는 한 5살 정도 늙어 보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갑자기 10살 또는 15살 이렇게 늙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나빠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이 입꼬리 주름. 입꼬리 주름도 볼살 처짐이 갑자기 심해지면 입꼬리 주름이 깊어져서 나이가 갑자기 5살, 10살 더 들어 보이게 되는
되는데 중년이 되면 이것이 급격히 처질 때가 있어요. 그때 확실하게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깊은 주름에 해당이 돼요. 연예인들은 카메라가 요즘 화질이 너무 좋다 그렇죠. 보니까 얇은 잔주름들이 많이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게 더 치료하기 어려운가요? 굵은 주름의 경우는 뭐 치료의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요. 어릴 때부터 있던 주름이 이제 비교적 일반적으로 치료가 쉽게 되진 않아요. 물론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몇 번을 더 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얇은 주름들은 피부가 노화라는 그 근본적인 과정, 내인성 노화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피부가 스스로 얇아지고 스스로 대사가 떨어지면서 진정한 피부 노화의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나 어떤 경우는 이제 필러, 타이트닝을 해주는 이런 레이저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담을 하면 이해가 되면 시술 받으면 반드시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꾸준히 하신 연예인들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럼요. 몰아서 한 분들은 또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조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을 잘 해결해주는 소위 전문가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는 주름과 뭐 굵은 주름 두 가지를 대별해 놓고 본다 그러면 굵은 주름은 반드시 필러나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실을 넣기도 해요. 그런 스프링처럼 생긴 실을 넣어서 완화시켜 주기도 하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필러의 종류가 워낙 많고 라인업이라고 하죠. 상품의 그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피부 타입 두께라든지 피부의 그 주름의 위치라든지 주름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적절한 필러를 선택해서 하는 필러 시술이 주름에는 사실은 좋습니다. 좋고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처짐이랄까 탄력 저하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계통의 주사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아지죠.